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활력소 주식오락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엉켜있던 이런 실타래를 풀려면 풀릴수록 정말 더 엉켜지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800선을 붕괴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올랐던 종목들의 개수가요 100개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특히 또 테슬라의 어닝 쇼크에 2차 전지주들이 또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짓눌리다 보니까 어깨가 정말 많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기회는 계속해서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기회에 오늘 저희의 4가지 포인트와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낙관하던 이런 시장도요. 가자병원의 폭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고 국채금리는 급등하는 등 지정학적 우려를 지금 고스란히 받아냈는데요. 국제유가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국채금리 10년물이 지금 4.93%로 2007년 만에 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달러도 오름세였고 오늘장에서 외국인은 달러 강세 속에서 또다시 매도세로 전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쟁 이슈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 원자재 이렇게 방산주처럼 나중에 움직이는, 나중에 급등하는 종목들의 눈길이 가는데요. 과연 이러한 종목들 좀 담아봐도 될지 오늘 특징주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더해서 오늘 특징주들 안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뜯어볼 쪽은 바로 이 드론입니다. 오늘 많은 종목이 하락했지만 그 안에서도 오히려 탄력성 있게 좀 UAM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여줬는데요. 해외발 모멘텀과 함께 국내 정책이 묶여서 움직였습니다. 이라크 내 미군 기지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에 의해서 드론으로 좀 공격을 받았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움직여졌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에어쇼 일정을 국내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모빌리티 혁신법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이 법 안에는요, 규제 샌드박스라는 이런 혁신에 대한 지원을 담은 법안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규제와 제도 공백으로 인해서 그동안 발휘하지 못했던 기수들을 적극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바로 이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데요. 자율로 움직이는 셔틀, 그리고 택시, 또 로봇과 드론 배송 등 정말 모빌리티에 초점을 맞춘 그런 환경들이 펼쳐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움직인 종목들 이렇게 UAM에 대한 한정돼서 움직인 종목들이고요. 또 분쟁과 관련해서 방위산업 쪽에서도 움직인 쪽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식오락관 필살기 종목은요. 어디서 찾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방면에서 좀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찾아봤는데요. 바로 카메라 모듈이었습니다. 드론도 물론이고요. 고사양 휴대폰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정말 여러 방면에 걸쳐서 미래의 산업에 있어서 정말 빠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지금 외국인이 관심을 계속해서 주고 있었고요. 기관도 최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합니다. 이 종목 가져가시려면요.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분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아더 김경준 멘토님입니다. 우리 멘토님 생방송 공략주, 노란톡 공략주 2가지 버전으로 양방향으로 수익 챙겨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생방송 공략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가졌었던 시점에서 코스모 신소재 무려 165% 세 자릿대 수익률 만들어주셨고요. LNF도 40%에 가까운 수익, 그리고 성우하이텍, RS 오토메이션까지 모두 다 보시면요. 2자릿대 수익률 넘는 수익들만 이 표에 가득합니다. 그만큼 필살기 종목은요.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종목들인데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수급을 시시때때로 파악해서 알려주시는 공략주가 또 더 있습니다. 이 종목들의 수익률 요즘 들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9월 초부터 하셔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수익을 내주셨는데요. 넥스트칩 16.47%, 뷰노 같은 경우는 당일로 14.16%를 챙겨주셨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분할 매도로 챙겨주셨습니다. 이 한 종목으로 40% 넘는 수익을 챙겨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요.
필살기 종목으로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또 노란톡방 공략주와 함께 하신다면은 매일매일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업데이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필살기 종목도 그렇기 때문에 담아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TV를 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저희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 많은 이용 부탁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동 리스크가 너무나도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증시는 방향을 찾지 못하고 갈피를 찾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데요. 과연 어디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무거워진 어깨 좀 덜어보러 가보겠습니다. 주식을 할건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의 남자 아더 김경준 멘토입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될까 하는 시점에 또 다른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글로벌 경제의 발목을 붙잡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온 세계의 눈과 귀가 모두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러다 보니 오늘 우리 또 증시 상황은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나 저제나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이슈를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 계속해서 연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급등하는 종목들은 있고요. 이 와중에도 가는 녀석들이 있으니까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그런 종목들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증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에 뉴욕 증시는요, 중동에 대한 긴장 그리고 국채금리 급등에 의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죠. 자, 크리스토퍼 윌러 미국의 연준 이사는요, 연준 금리 결정 전 경제 전개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경제가 냉각되지 않을 때 물가를 높게 되돌리면 상당한 위협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지금 현재 미국은 강하고 인플레가 유지되면 장기 금리가 오르더라도 추가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수가 살짝 또 눌렸고요. 그리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죠. 자, 승리 선언하지 않겠다. 우리의 목표인 2%를 위해서 제약적인 정책을 고수해 나갈 것이다. 마찬가지 매파적인 발언이 살짝 얹어졌습니다. 자,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요, 금리 동결 내년 초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잠시 앉아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 강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매파에서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서는 그런 발언도 아닌 어중간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어요. 자, 지금 계속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서 시장의 심리를 자꾸 늦추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중동의 긴장감이 더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 2년물 국채금리는요, 5.24%, 10년물 국채금리는 4.93%, 30년 국채금리는 5.3%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왜 오르고 있는 걸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본질을 좀 잘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요,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 이유는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국채 발행량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요,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RA법, 인프라법, 반도체법 이런 것들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라의 재정을 채워 넣기 위해서 미국에서 국채가 계속해서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 국채를 매수하는 국가는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높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하는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국채를 사주는 나라가 없다 보니까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국채 금리는 낮아지고 가격은 낮아지고 금리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미국의 고용 경제 지표는 지금 호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추가 긴축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이 계속되면서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죠. 즉 공급 찍어내는 건 많은데 사들이는 예전에 영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나라들이 더 이상 국채를 사들이지 않다 보니까 국채는 가격이 하락, 그렇지만 금리는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경기가 좋아서 올랐지만 지금은 경기가 좋아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에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다라고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언제 물가가 잡힐 것이냐, 그건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투자에 임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땠을까요? 코스피 전일입니다. 0.1% 상승을 했어요. 그중에 상승한 종목이 45%였고요. 거래대금을 회복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은요 1.4%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겨우겨우 0.1% 올랐는데 코스닥은 1.4% 하락을 했죠. 자, 상승한 종목은 26개 종목, 바이오 종목은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거보다 더 처참한 모습이 나왔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00선이 무너졌고요. 코스피 또한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빠지는 시장 속에서 올라가는 종목, 그 한두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 혼자 하시기에 어려운 상황,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런 것들도 모두 풀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약간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조금 달달한 사탕을 줬던 의원들인데요. 어느새 어제 오늘은 또다시 매파적이고 또 미직저근한 그런 발언을 하면서 줬다가 뺏는 시장에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 그 가운데 양시장은 기대감을 역시나 줬다가 또 오늘은 다시금 그 상승분을 다 되돌려준 모습이었는데요. 올라가는 종목 한두 종목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9월에도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래도 어느 시점에 이슈를 포커싱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멘토님의 생방송 공략주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의 생방송 공략주는요, 필살기 종목 그리고 생방송 관심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코스모 신소재 세 자릿대 수익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박위산업 관련주로 해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미 22%도 챙겨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스도 8.3% 또 흐름이 좋은데 진작에 또 9월 13일에 또 챙겨주셨던 종목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노란톡 공략주도 있습니다.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일일이 그 수급에 따라서 멘토님이 조금 더 빠르게 공략을 해주시는데요. 일단 최근에 머큐리 11% 공략해 주셨는데 무려 당일 단타로 두 자릿대 수익 챙겨주셨고요. 그리고 일진파워도 다음 날 바로 이 길로 수익
청산해 주시면서 10%에 가까운 수익을 또 챙겨다 주셨습니다. 그만큼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노란톡 공략주로 적어도 10%는 확보를 하면서 내 계좌를 조금 챙겨갈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멘토님과는 지금 이 시간이 또 중요합니다. 멘토님께서는 이번 주에 어떤 관심 섹터를 또 유익 있게 보고 계실지 물어봐야겠죠. 멘토님, 네. 이번에 조금 가져와 주신 종목들은 다 같이 또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 집중해 주셨을까요? 일단은 오늘 이슈 중에는 원래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지역을 뭐 방문을 해서 네. 각국의 정상들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었는데 어제 그 병원 시설에 대한 폭격으로 인해서 모든 일정이 거의 다 취소가 돼 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동 지역에 대한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중동 관련되어 있는 드론이라든가 이번에 폭격이라든가 이런 그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이런 종목들에 집중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오늘은 이 이슈들을 집중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론 쪽 관련해서 오늘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사실 이 드론은 그전에는 좀 테마성으로만 움직였다가 이제는 좀 정책적 모멘텀도 받고 미래 육성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네. 자, 이슈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국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 하마스의 전쟁으로 중동에서 반미 정서가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주 이라크 미군 기지에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국으로 확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이라크 서부와 북부에 위치한 미군 기지들을 겨냥한 2건의 드론 공격 시도가 있었다고 오늘 발표를 했어요. 자, 공격에 사용된 드론은 모두 3기였는데요. 이라크 서부 아라사드 공군 기지에서는 드론 2대는 격추를 했지만 이 중 1대가 폭발을 하면서 일부 장비가 손상이 되고 경상자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미국이 결코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들과 중동 국가들과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하기로 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슈까지도 발생을 했죠. 자, 거기에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기존의 규제와 제도상의 공백 때문에 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선사용 후 규제 정비 방식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가 바로 이 특화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자율주행하는 셔틀, 택시, 그다음에 로봇, 드론 배송 등 이 모빌리티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 등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려는 이들은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이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용을 하면서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규제에 맞춰서 정비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업성을 풀어나가겠다라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들고 온 첫 번째 섹터는 바로 드론 섹터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갭을 띄어서 올라가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 상한가를 지켜낸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아까도 우리 앵커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드론, UAM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강한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서 방위산업 이야기 나오고 그럴 때마다 조금씩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오늘 이 드론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드론 섹터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죠. 그러면서 갭을 띄우고 여기 장기 이평선 위에 우뚝 그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제이시언 시스템인데 자, 이 종목은요. 시가총액이 800억밖에 되지 않는 좀 엉덩이가 아주 가벼운 종목이에요. 제가 이 방송에서 매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종목 선택을 하실 때 그 종목의 시가총액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왜 시가총액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 그만큼 엉덩이가 가볍기 때문에 오늘 강한 상승세와 함께 갭을 띄우면서 상한가가 나왔는데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 거래량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는 하방 추세에 있었죠. 자, 그러다 장기 이평선을 올라탔는데 그렇다면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제가 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자, 수급이 쏠리는 현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모멘텀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의 수급과 그 기업의 현황을 잘 체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자, 지금 볼게요. 외인 마이너스 998억. 자, 기관은요, 비어 있어요. 자, 기관의 수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외인들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물량을 내놓으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매출액은요, 2,398억에서 2,654억, 2,000억으로 매년 감소하는 모습. 영업이익은 117억에서 184억으로 조금 늘었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년도 마이너스 24억입니다. 아직 올해 컨센서스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이하의 이런 종목들은 좀 접근하실 때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 PC 디렉트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481억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23.09%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어때요? 보시다시피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 자, 거래량 볼게요. 오늘 거래량 터져줬습니다. 그러나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여기 전에도 보시면 거래량이 터졌지만 어때요?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윗꼬리를 달고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마성 이런 종목들은 이 이슈에 의해서 수급이 쏠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렇게 주가가 살짝 올랐다가 차익 실현하는 매물들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수급, 개인의 수급은 많은데요. 외인들은 어때요?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종목들은 접근할 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강하게 올라간다 해서 그걸 따라 들어가셨다가 잘못했다가는 아까 보셨던 윗꼬리를 달고 물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매출액 볼까요? 3,135억에서 3,649억, 3,100억. 하지만 영업이익은 매년 전전년까지는 늘어났지만 다시 전년에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직 올해 컨센서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 400억밖에 되지 않는 500억도 되지 않는 이런 종목들은 길게 보실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퍼스텍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장중에 13.6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시가총액 볼게요. 1,833억입니다. 앞에 두 종목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거의 2배 이상 되는 그런 종목들이죠. 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추세는 하방 추세, 그리고 살짝 상승을 했으나 다시 눌리면서 저점을 기록을 했죠. 10월 초에 6일 날 저점을 만든 이후에 중동 이슈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좀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좀 시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면서 오늘 드론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입니다. 자,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UAM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산과도 관련해 가지고 이슈를 받을 때마다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이긴 하죠. 자, 이 종목도 수급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외인들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고요. 기관의 수급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 수급을 오늘 올렸다가 내린
윗꼬리로 확인하실 수가 있었던 거고요. 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320억에서 1,367억, 1,600억으로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어때요? 40억, 43억, 31억으로 좀 줄었죠. 그래도 시가총액도 좀 있고 그나마 마이너스가 아닌 상태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이 퍼스텍인데 이 종목 앞으로도 드론이 여기에서 끝나는 이슈는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섹터와 관련해가지고 그렇다면 드론 관련해서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이게 궁금하시다면 오늘의 필살기를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가 빨리 끝나지 않고 이제는 드론 공격 그리고 병원 폭파로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반미 정서까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오늘 그런 상황에서 드론 업체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특징도 3가지 짚어주셨는데 제이시언 시스템 그리고 PC 디렉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총이 1,000억이 되지 않고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펀더멘털까지 다 체크해 주셔서요. 경고등을 켜줬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퍼스텍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전 두 종목보다는 시총이 많았습니다. 1,800억 정도였는데 중동 이슈 이후에 움직였고 관련해서 드론과 관련해서 조금 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그나마 좀 관심 종목으로 놓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일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살기 종목은 뒤에서 공개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 필살기 종목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 전에 멘토님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론도 짚어주시긴 했는데 이 전쟁 이슈와 관련해서 가스도 움직였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방위 산업은 조금 덜 움직이는 것 같긴 하지만 해운 쪽도 움직였어요. 네, 맞습니다. 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죠. 새로운 항만을 찾아야만 그 주변 국가들이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해운 그리고 쉘가스 그다음에 뭐 석유, 화학, LPG 같은 이런 것들이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게 조금 더 장기화된다면 공략을 해봐도 될까?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 없을까 싶은데 오늘 관심 종목 안 가져와 주셨잖아요. 네. 추궁하시는 건가요? 찔려. 네. 네. 그러면 이쪽 부분은 관심을 안 두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음. 일단은 저희가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예를 들어보자면 그게 이제 작년 2월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게 과연 오래 갈 것이냐 했는데 지금 1년이 넘게 2년 네. 가까운 시간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또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장기로 끝날 것이냐 단기로 끝날 것이냐는 아무도 과언을 할 수 없어요.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섣불리 다가서지 말자라는 개념으로 저는 관심 종목 담아두기 전에 좀 지켜보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항상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자라고 네. 해주시니까 그러면 먼저 숲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좀 전에 우리 앵커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관심을 두지 말자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움직인 종목들이 각 섹터별로 몇 종목이 움직이지 않았고 대표적인 종목들만 제가 좀 찝어서 섹터별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가자지구 병원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죠. 자, 이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요르단 방문 취소가 됐습니다. 자, 원래는요, 요르단 암만에서 압둘라잇의 요르단 국왕,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마무드 압사스 팔레스타인 정부 수반과 회동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모두 무산이 된 거죠. 자, 가자지구 병원 공습으로 이스라엘 방문 외의 일정이 모두 무산이 됐는데, 자, 이란 외무장관은요, 성명을 통해서 이슬람 국가의 국제기구인 이슬람 협력기구 회원국들은 이스라엘을 제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석유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어요. 자, 이 이야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LPG, 쉘가스, 방위산업,
전쟁 테러 이런 섹터들이 상승을 했단 말이죠.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요르단, 그다음 이집트 이런 그 팔레스타인 정부는 뭐예요? 바로 종교적인 이념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됐건 종교가 됐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항만 시설을 찾아야 되고 거기까지 물량을 실어 나르는 뭐 운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들고 나온 종목은 대성산업입니다. 이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LPG, 액화 석유가스 관련 중인데, 자, 오늘 보시면 윗꼬리를 이렇게 쭉 좀 달아놨죠. 장중에 2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 이슈가 이것을 상한가까지 끌어올릴 정도의 이슈는 작용을 하지 못했어요. 이슈로 작용하지 못했는데 어찌됐건 최근 들어서 이 움직임을 보면 윗꼬리 아랫꼬리를 달고 장에서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접근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된다. 물론 늘 드리는 말씀, 테마와 엮여 있는 종목들은 이런 꼬리들을 달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부터 수급까지 모든 걸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대성산업은 1,700억짜리, 시가총액이 1,700억짜리인데, 자,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니까요, 외인이 오늘 조금 사들이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기관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 기관은 계속해서 매물을 내놓은 모습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출액은 높아요. 8천억, 1조 1천억, 1조 8천억. 자, 영업이익도 100억에서 185억, 483억.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지금 아직까지 스마트 머니의 유입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할 때 아까 보셨듯이 윗꼬리를 달 수 있으니 좀 단타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이슈와 함께 보실 거라면 좀 장기적으로 놓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SH 에너지 화학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셰일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왔죠. 자, 윗꼬리를 달기도 하고 아랫꼬리를 달기도 했으나 오늘도 마찬가지 이 종목 15% 넘게 20% 가까이 18%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종목이에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 늘어나고 있죠. 아무래도 이 중동 관련하다 보니 석유, LPG 뭐 이런 종목들이 안 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에너지 종목 중에 흥구석유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종목 체크해 볼게요. 시가총액 944억짜리입니다. 그리고 외인들의 수급, 외인은 오늘 85억 수급이 들어왔지만 기관은 수급이 거의 없었어요. 자, 그리고 그동안 수급 자체도 많이 비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매출액 찾아보니까요, 936억, 1,438억, 1,600억으로 늘어났어요. 자, 영업이익 마이너스에서 1억, 8억으로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그냥 좀 조심스럽게 좀 나아지고는 있는 상황이구나. 하지만 이 종목이 앞으로 계속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진다면 한 번쯤은 들여다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코츠 테크놀로지. 이 종목은요, 방위산업 그리고 전쟁, 테러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죠. 종목이죠. 자, 시가총액 82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다가 쭉 조정을 받아왔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가 뭐 줄일 것도 없고 넓게 펼쳐볼 것도 없어요. 자, 상한가 한번 기록한 이후에 그 다음날 윗꼬리 달고 내려왔고요. 조정을 쭉 받았습니다. 바닥을 다지나 아직 몰라요. 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전반적인 데이터를 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최근에 상승을 조금 했다가 윗꼬리 달고 조정받았죠. 오늘 2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엉덩이 들썩들썩 위아래로 흔들 수 있는 종목이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수급 볼게요. 외인 오늘 매도하는 모습, 기간이 17억 매수세 보여주면서 주가를 올렸다 내려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매출액 247억, 319억, 418억. 자, 올해는 544억. 자, 영업이익 13억에서 늘어났죠. 27억, 28억,
올해 2배가 넘는 54억 정도가 되네요. 자, 2배 가까이 되는. 자, 그렇다면 요 코치 테크놀로지는 엉덩이 가벼운 것을 감안하면서 좀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운송, 해운, 흥하 해운입니다. 자, 요즘 해운업 해운 종목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어제와 그제에 이어서 어제 그리고 오늘에 이어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이제 18% 넘게 이 종목도 20% 넘게 올라갔는데 자, 해운업은 이제 시가총액 4,900억짜리 종목이고요. 요즘 이슈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수급 볼게요. 외인들 오늘 149억 매도를 했네요. 기관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빠졌죠. 매출액 조금 유지를 하다가 2배로 전년도에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마이너스에서 흑자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 종목에서는 조금 한 번쯤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특징주로 들고 나왔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궁금하시거나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되고요. 저희 노란톡방은 지금 방송 중 여러분들이 화면에 카메라를 들여다 대시면 거기에 나오는 QR코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저희 노란톡방으로 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노란톡방에서 이러한 종목들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몇 안 되게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특징주였던 종목들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윗골이 보여주면서 변동성이 정말 심했던 그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급하게 공략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안정적인 시점이 왔을 때 공략을 해서 수익을 키워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한 번쯤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세세하게 다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송도 거의 끝낼 시간이 됐고요. 필살기 종목을 또 열어봐야겠죠. 멘토님, 필살기 종목은 드론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좀 자율주행이랑도 엮여 있고 멘토님이 지난주에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져주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렇다 보면은 이쪽이랑 같이 연결해서 드론 말고도 계속해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뭔가 맞춘 느낌이라 너무 좋은데. 꿰뚫어 보셨네요. 또 네. 깨들어 봤습니까? 제가 종목을 가져올 때 특징주나 이슈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 테마와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은 그 테마의 재료가 소멸이 되면 그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을 짧게 접근해서 단타로.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슈가 끝나고 났을 때도 뭔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저는 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드론과 오늘 연결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딱 맞춰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데 그럼 그 종목 빨리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좀 전에도 우리 앵커님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 이제 가장 큰 포커스는 바로 중동이죠. 중동,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중동 지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사의 전쟁, 지금 근래에 있는 것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민족과 그리고 자신들의 땅에 대한 주장을 펼치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면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은요, 종교적인 분쟁으로 인한 전쟁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사실 종교 전쟁은요, 6세기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이 탄생을 하면서부터 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이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끝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휴전을 해왔고 그 휴전이 깨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론
그 외에 뭐 해운이라든가 뭐 LPG라든가 이런 섹터들이 움직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이슈로 끝날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종목과 연관되는 그런 종목을 찾아봤어요. 자, 그래서 어디에 집중을 했느냐, 요거에 조금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택시, 로봇, 드론 배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 공통점이 뭘까요? 자율주행 셔틀 택시, 자, 그리고 로봇, 드론, 여기에 공통점은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스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카메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온 이 종목은요, 카메라 모듈 전문 업체예요. 자, 초소형 카메라 모듈 분야에 대한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자동차 카메라 모듈, 휴대폰용 액추에이터, 그 다음에 생체 인식 모듈이라고 해서 우리가 휴대폰으로 보는 홍채 인식이라든가 지문 인식 이런 것까지, 그리고 멀티 카메라 모듈, 블랙박스용 카메라 모듈, 로봇 카메라 모듈, 자, CCTV용 카메라 모듈, 카메라와 연관되어 있는 모듈은 모두 이 기업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3D 카메라 모듈 등까지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자, 주요 매출처를 볼게요. 삼성전자, 코스카, 코에카리 등 국내외 휴대폰 업체와 현대모비스까지 자동차 관련 업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 등 전장형 부품 매출 본격화, 그리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되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이 기업 차트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니 위에 어머나 세상에 쭉 조정을 받아왔네요. 자, 10월 10일 날 바닥을 다졌습니다. 제가 요 금액 안 지웠네. 금액 봐도 소용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최근의 추세를 볼게요. 어때요? 자, 계단식 상승을 하면서 차근차근 이평선 위에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몇 종목 상승했죠? 200종목이 안 됩니다. 100여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 녀석은요, 굳건하게 빨간색으로 지켜냈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밀리지 않고 주가를 지켜내고 있다. 자, 이런 녀석은 우리가 좀 한번 관심 포트에 넣어놓고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60일 이평 위에 올라타면서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들고 나왔고요. 자, 시가총액도요, 보니까요, 4,952억이에요. 결코 엉덩이 가벼운 녀석은 아닌데, 이러한 녀석이 지금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랫꼬리를 달고 있지만 아랫꼬리를 달고 있는 만큼 힘있게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체크해봤습니다. 엄마야, 외인들의 수급이 어때요? 연일 이어지죠? 기관 4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왔던 모습까지도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수급이 좋은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매출액 체크해 봤습니다. 1조 3천억, 1조 1천억, 9천억. 좀 줄었어요. 컨센서스는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줄기는 했지만 전년 대비 올해는 상승을 하면서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자, 드론 종목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마이너스, 이렇게 빨간불을 여기 영업이익으로 달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수익을, 영업이익을 챙겨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 매출액이 좀 줄긴 했지만 앞으로의 발전성을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마로 끝나는 종목이 아니라, 그 테마가 끝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자율주행, 그 다음에 전기차, 그리고 우리가 손에서 떼어놓지 않는 휴대폰까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하는지, 그리고 종목의 이름을 아신다고 해도요, 제가 내일 당장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눌림목을 기다릴 건지 아니면 내일 바로 시초가로 들어갈 건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희 노란톡방 오셔서 함께 하시면 이러한 종목 함께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의 필살기 종목은요. 일단 당장 중동 리스크 이슈 영향으로 움직이기는 했지만 포커스는 자율주행 그리고 모빌리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카메라 모듈 전문 업체인데요. 자율주행 그리고 전자제품, 드론에 들어가는 카메라와 관련된 모든 제품을 지금 생산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차트를 보신다면 지금 조정을 받아왔다가 일주일 전쯤 바닥을 딛고 오늘도 빨간불을 켠 100종목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찾아보시면 또 100개만 찾아보면 되니까 쉬울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도 60일평 위에 올라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보시면 힘있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뒤편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딱 지탱을 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좀 몇 거래를 연속적으로 담아줬고 기관도 현재 최근 들어서 수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종목 명도 궁금하지만 세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에서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여기를 비추기만 하셔도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꾹 누르시면 1초 만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단 1원도 들지 않는 무료 노란톡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속 시원하게 그 결과를 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검색창에 아더 김경준 멘토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으시니까요. 어느 방법이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대신해서 여쭤볼게요. 멘토님, 네. 이 종목 드론과 관련해서 그래도 흑자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드론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정말 많은 종목들이 흑자를 내는 종목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 찾는 것도 어렵고. 근데 드론 업체 중에서는 흑자를 내는 기업이 더 없을까요? 물론 종목이. 있죠. 있는데 네. 그나마 지금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몰리고 있는 종목은 찾아보시기가 힘들어요. 예, 그리고 제가 드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아까 모빌리티 관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드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시스템도 중요하고 만들어내는 기술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한데 눈. 지금 그렇죠. 눈이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오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눈으로 보고 코로 향기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일차적으로 눈이 없다? 그러면 정확한 정밀 타겟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도 없을 것이고 물론 요즘은 GPS가 발전을 하긴 했지만 GPS만 가지고 타겟을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눈으로 보고 타겟을 하는 게 좋겠죠.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방위 산업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종목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렌즈라든가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에 카메라 한두 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네. 기본적으로 10대 이상의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런 것들에 빼놓을 수 없는 카메라 모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봐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일단 드론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흑자를 내는 기업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슈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과 함께 엮여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뒤편에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꼭 체크해서 공략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 가운데서도 이 종목을 콕 집어서 픽해서 와주셨으니까요.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 꼭 공략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멘토님께 방송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인사를 또 부탁드려볼게요. 네, 지금 모든 분들이 시장이 왜 이래, 왜 이런 시장이 계속될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트를 보면 그 중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있거든요. 자, 그런 종목 잘 찾아내셔야 되는데 지금은 좀 방망이를 짧게 잡으셔야 되는 시기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뇌동매매 절대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정확하게 그 종목을 파악하고 그러고서 진입을 하셔야만
그 주가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번 주 그리고 한 달 내내 정말 나의 마음보다 손이 먼저 갔던 적이 많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포트폴리오 보는 것마저도 너무나도 힘든데요.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객관적으로 시장을 파악하고 그리고 나의 계좌는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튼튼한 전략들 챙겨 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주식오락관 여기서 마치고요. 참고로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